안녕하십니까. 선소리 방송입니다.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주말에 저는 이런 그 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그야말로 역사상 큰 족적을 남겼다고 봐야죠. 그런데 이런 역사성을 망각을 하고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이나 현 정권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안이한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.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 그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서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그 대통령과 촛불 정권에 누를 끼치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그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울산시장만 보더라도 그 울산시장이 누굽니까? 천하가 다 알고 있죠. 대통령과 전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그 세 사람 간의 관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런 분일수록 정말 그 조심해야죠. 그런데 이게 뭡니까? 울산시장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한 자리 해야 되는 겁니까? 이렇게 하지 맙시다. 저는 울산시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은 왜 머식이라는 사람이 그 최초 제보자이고 또 경찰서에 가서 3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 선거 캠프에 중요한 직책을 줬으며 또 나중에 당선되고 나서 부시장 자리를 왜 주냐 이거예요. 이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. 분명히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자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촛불 정권까지도 누가 된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.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현 부시장이 최초의 상대방 후보의 그 비리, 그 측근의 비리 이 부분을 최초 제보자라고 이렇게 알았다면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석연치를 않아요. 경찰서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고 그런데 그도 몰랐다. 그 조그만한 지역사회에서 현 부시장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터지면 당장 부시장을 해임을 시켜야죠. 근데 왜 놔두고 보는 겁니까?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도 너무나 한심한 게 캠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요? 그게 말이 됩니까? 버젓이 울산 부시장으로 현직 부시장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. 제가 이렇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하루 만에 들통이 나더라고요. 그러면 청와대 대변이라는 사람은 현 울산 부시장이 최초 제보자다. 왜 그걸 터놓고 이야기를 못 하느냐 이거예요.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일파만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.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상대방 후보하고의 엎치락 뒤치락
했다고 그래요. 선거 이 시작 몇 개월 전에 지지율이 어떤 선거는 상대방 후보 당시에 현 시장이 압도적으로 표차를 그 지지도를 보이고 또 어떤 후보는 지금 현 시장이 지지율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경찰 조사로 인해 가지고 반드시 뭐 크게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. 아니 그 설사 선거에 유리하다고 해도 이건 과거에 그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이 그걸 제보를 경찰에서 넘기고 뭐 청와대도 개입되고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.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.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게 한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과연 그 임기 후반이 제대로 넘길 것인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.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반환점에 돌아선 현 정부가 뭐 그 힘이 빠지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더군다나 그 지금 뭐 박근혜 정권 때 보십시오. 뭐 죄다 요지가 한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다니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다음 정권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아요?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뭐 악역을 맡고 있다.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충심은 변함이 없다.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 하에서 검찰 조사가 그래도 최소한 객관적으로 조사할 거 아니에요. CCTV를 분명하게 가릴 거 아니에요. 억울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. 만약에 다음 정권에 가서 이게 터지면은 그 다음 정권에 검찰이 만약에 정치 검찰을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가혹하게 나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맞을 매는 지금 맞는 게 낫다. 그래서 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현 여권의 인사들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검찰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 딴지를 걸고 비판하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? 저는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저는 그 성공한 대통령, 행복한 대통령을 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그 출간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행복한 대통령이 없었다 이거예요. 한번 손을 꼽아 놓고 한번 보십시오. 뭐 물론 그 중에는 업적 면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다 불행한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정말 성공한 대통령, 행복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. 이런 충정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그 청와대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당장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물갈이를 해야 돼요. 너무나 이게 한심한 거예요, 지금.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내가 더 이상 아침에 뭐 그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좀 잘 하라는 거예요. 정말 그 부탁합시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